전쟁과 평화 세상에서 가장 거대한 사랑과 용서, 그리고 스크린 뒤에 숨겨진 배우들의 비극. 오드리 헵번이 연기한 나타샤? 여러분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하소설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으면 어떤 작품이 떠오르시나요? 아마 많은 분이 러시아의 대문호 레프 톨스토이가 남긴 불후의 걸작 전쟁과 평화를 떠올리실 겁니다. 제목 그대로 거대한 전쟁의 참상과 그 속에서 피어나는 인간의 삶과 평화를 그린 이 작품은 1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이들의 가슴을 울리는 불멸의 명작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 위대한 고전의 겉모습에 감탄하는 동안 정작 그 이면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는 놓치고 있었습니다. 소설이 담고 있는 인간 본성에 대한 순수한 구원과 용서의 메시지. 그리고 이 위대한 이야기를 스크린 위로 옮기기 위해 영혼을 갈아 넣었으나 정작 현실에서는 지독한 비극과 고독을 마주해야 했던 여배우들의 눈물겨운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말이죠. 오늘 온두리 월드 스토리에서는 명작 전쟁과 평화가 가진 순수한 서사의 감동을 음미해보고 화려한 스크린 뒤에 가려진 배우들의 잔혹한 에피소드, 그리고 톨스토이가 자신의 핏방울로 이 거대한 이야기를 써야만 했던 진짜 이유를 들려드립니다. 자, 눈보라치는 러시아의 광활한 대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오만과 방황을 넘어선 구원 전쟁과 평화의 순수한 서사. 전쟁과 평화의 무대는 19세기 초 나폴레옹의 침공으로 거대한 폭풍우가 몰아치던 러시아입니다. 이야기는 3명의 젊은 남녀의 엇갈린 운명을 중심으로 흘러갑니다. 첫 번째 인물은 가문과 명예를 목숨보다 소중히 여겼던 오만한 귀족 안드레이 공작입니다. 그는 전쟁터에서 공을 세워 영웅이 되겠다는 야망으로 가득 찬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우스터리츠 전투에서 치명적인 부상을 입고 쓰러져 푸른 하늘을 바라보는 순간 자신이 쫓던 명예와 권력이 얼마나 부질없는 신기루였는지를 뼈저리게 깨닫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러시아 전체를 매료시킨 순수하고 아름다운 여인 나타샤입니다. 그녀는 삶의 생동감 그 자체였지만 불타오르는 사랑의 열정에 눈이 멀어 치명적인 유혹에 빠지고 결국 사랑하는 안드레이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며 스스로 파멸의 구렁텅이로 걸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물은 막대한 유산을 물려받았지만 늘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 방황하던 사생아 피에르입니다. 그는 시대의 모순 속에서 고뇌하다가 프랑스군의 포로가 되어 죽음의 문턱까지 가고 나서야 비로소 살아있다는 것 자체의 숭고함과 평범한 백성들의 순수한 영혼을 발견하게 됩니다. 전쟁이라는 잔혹한 지옥 속에서 이 세 사람은 밑바닥까지 무너져 내립니다. 전쟁터에서 다시 만난 안드레이와 나타샤? 죽어가는 안드레이 앞에서 나타샤는 무릎을 꿇고 눈물로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오만했던 안드레이는 그녀를 품에 안으며 고백합니다. 나는 이제야 인간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소. 당신을 용서하오. 전쟁은 모든 것을 파괴했지만 역설적이게도 인간의 마음속에 있던 오만과 이기심을 녹여내고 진정한 용서와 사랑이라는 위대한 평화를 피워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톨스토이가 소설 전반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는 가장 아름다운 구원의 노래입니다. 스크린 뒤에 비극 나타샤를 연기한 여배우들의 눈물. 이 거대한 대작은 영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스케일로 스크린에 옮겨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작품은 1956년 세기의 미녀 오드리 헵번이 나타샤를 연기한 할리우드 영화입니다. 영화 속 오드리 헵번은 소설 속 나타샤가 살아 숨쉬듯 눈부시게 아름다웠고 전 세계는 그녀의 미소에 열광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필름 뒤에는 헵번의 가슴 아픈 눈물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당시 헵번은 영화 속에서 남편이었던 멜 페러와 함께 출연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남편은 아내의 엄청난 성공과 인기에 극심한 열등감을 느끼고 있었고 촬영장 안팎에서 헵번을 철저하게 통제하고 가스라이팅하며 괴롭혔습니다.
헵번은 스크린 위에서 가장 순수하고 행복한 나타샤를 연기하는 순간에도 카메라가 꺼지면 남편의 눈치를 보며 가슴을 졸여야 했던 지독한 감정의 지옥을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진짜 잔혹한 비극은 또 다른 영화에서 터졌습니다. 할리우드의 자극을 받은 소련 정부가 국가의 자존심을 걸고 1965년에 제작한 7시간짜리 초대작 전쟁과 평화였습니다. 당시 소련은 완벽한 나타샤를 찾기 위해 전국의 여배우들을 샅샅이 뒤졌고 고작 19살의 신인 발레리나였던 류드밀라 사벨리에바를 발탁했습니다. 이 어린 여배우는 연기 경험이 전무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련 정부의 압박 속에서 영혼을 쥐어짜내며 나타샤 그 자체가 되기 위해 처절하게 노력했습니다. 영화는 오스카 외국어 영화상까지 받으며 전 세계적인 대성공을 거두었고 그녀는 전 세계의 신데렐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어린 나이에 명작의 거대한 감정에 영혼을 지배당했던 탓일까요? 그녀는 영화가 끝난 후에도 나타샤라는 캐릭터에서 영영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현실 세계와 영화 속 세계를 혼동하며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고독에 시달렸고 이후 평생을 화려한 여배우의 삶 대신 세상의 눈을 피해 은둔하며 쓸쓸하고 비극적인 말년을 보내야 했습니다. 명작이 만들어낸 눈부신 왕관이 한 어린 여인의 삶을 통째로 집어삼켜버린 잔혹한 대가였던 셈입니다. 작가의 사투 톨스토이는 왜 이 거대한 잔혹사를 썼는가? 그렇다면 작가 레프 톨스토이는 왜 이토록 수많은 인간이 피를 흘리고 무너지고 고통받는 거대한 잔혹사를 써야만 했을까요? 톨스토이가 살던 당시 러시아 귀족 사회는 온통 프랑스어만 사용하며 가식과 허영, 그리고 권력욕에 찌들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입으로는 평화를 말하면서도 뒤에서는 전쟁을 부추겼고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어 화려한 무도회를 즐겼죠. 톨스토이는 이 위선적인 세상을 향해 펜을 든 것입니다. 그는 소설 속에서 나폴레옹이라는 당대 최고의 영웅을 아주 나약하고 오만한 독재자로 묘사했습니다. 반면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러시아의 평범한 백성들과 군인들을 역사의 진짜 주인공으로 그려냈죠. 톨스토이가 6년 동안 뼈를 깎는 고통으로 이 소설을 집필하며 던지고 싶었던 핵심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역사를 움직이고 세상을 구원하는 것은 황제나 영웅의 위대한 지략이 아니다. 잔혹한 전쟁터 속에서도 서로를 가엾게 여기고 상처 준 이를 눈물로 안아줄 수 있는 평범한 인간들의 순수한 사랑과 용서뿐이다. 그는 인간이 오만함을 버리고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갈 때 비로소 마음의 전쟁이 끝나고 진정한 평화가 찾아온다는 위대한 진리를 온 세상에 외치고 싶었던 것입니다. 전쟁과 평화는 100년이 지난 지금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역시 매일 삶이라는 치열한 전쟁터 속에서 살아갑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오만하게 굴고 소중한 이의 진심을 오해하며 마음속에 작은 전쟁을 끊임없이 일으키곤 하죠. 하지만 톨스토이가 보여준 안드레이와 나타샤의 눈물겨운 포옹처럼, 그리고 화려한 스크린 뒤에서 남모를 눈물을 흘려야 했던 여배우들의 쓸쓸한 살처럼 인간의 위대함은 완벽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허물을 인정하고 나에게 상처 준 이에게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그 작은 용서의 순간에 진짜 구원이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천하를 뒤흔든 명작이 남긴 이 장엄한 메시지를 기억하며 내 마음속에서 미워하고 있던 누군가를 너그럽게 품어주는 나만의 진정한 평화를 찾아보는 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온두리 월드 스토리였습니다.